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2등으로 밀려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40%의 지지를 받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합쳐야 윤석열 총장 될까 말까 한 이런 아주 가공할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거품이 아니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적 지지 기반으로서는 충청도, 경상도, 서울이 지금 사실상 이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적 지지가 골고루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의 지지가 높습니다. 여기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념지형으로 보면은 보수와 중도의 지지를 아울러서 받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은 한국에서는 안철수, 아마 윤석열 두 사람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상곡선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충청 대망론이란 쌍곡선이고 하나는 보수 중도 통합이라는 쌍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아주 두 바퀴로 달리는 이 어떤 차량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로 달리면은 그 바퀴가 문제가 생기면은 넘어지는데 두 바퀴로 달리고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5.16 군사혁명에 성공하여 공화당 의장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2인자로 올랐을 때 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에 재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필 씨를 중심으로 이 권력의 한 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이게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세력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삼성개헌으로 가가지고 1971년에 다시 대통령이 되죠. 거기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 씨가 나와서 1등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4등 그 다음에 김종필, 그 다음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당 통합에 참여를 해서 3등 통합을 딛고 김영삼 씨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 조역 역할을 하는 데 거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김종필 씨를 구박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 측근이. 그래서 김종필 씨가 당시에 여당인 이 민자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하나 만듭니다. 자민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충청도에 기반을 둔 수십 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1996년 총선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왔는데 여기서 김종필 씨는 자기가 좌파라고 봤던
김대중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충청도 출신이 출마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청도 출신이 한 사람 출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인재 씨입니다. 당시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씨 1등, 이인재 2등인데 이 2등해서 진 사람이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보수표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충청도 후보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회창, 이인재. 그런데 충청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충청도 표도 갈라져서 결국 이회창도 이인재도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또다시 충청도 대망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회창 씨는 2002년에 다시 한번 출마했습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보수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정봉준 씨가 노무현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좌절. 그러다가 2017년 탄핵 국면에서 충북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유엔 총장직을 그만두고 출마 준비를 하다가 한 몇 주 가지 못해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청대망론을 얻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반기문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보다 윤석열 총장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같이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쌍곡선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큰 기준 하나가 지역이고 두 번째 기준이 이념입니다. 중도 보수는 이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 출생지로 따지죠. 보통 원적지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서 출생했느냐를 가지고 요새는 원적지 조사를 안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옛날에는 원적지 조사를 했는데 옛날 기준을 통계를 하면은 호남 출신이 한 25%, 경상도가 한 32%, 충청도가 16% 됩니다. 충청도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충청도와 경상도를 합치면 16 플러스 32 이꼴 48%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보수를 합치면 중도 35%, 보수 25%를 합치면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의 지지 기반, 그리고 약 48%의 지지 기반을 서로 아우르는 아주 절묘한 상곡선을 타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택이 딱 간단합니다. 정당을 만들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점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정당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빼고 결국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근데 시간도 없어요. 급조된 정당은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이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느냐. 결국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달라져야죠. 지금 김종인 체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번 4월이면은 선거를 끝내고 나서 김종인 씨가 물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깨끗이 물러날 거냐, 아니면은 그게 한 달이 걸칠 거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표가 나올 것이다. 벌써 새로운 대표로 정진석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아주 다선 의원이고
그 부친이 김종필을 도와서 이 자민련을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기자 출신이고 아주 원만하고, 이번에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서 아주 별 무리 없이 이 공천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정진석 씨가 충청도 출신이니까 자연스럽다 해서 당대표로 이름이 벌써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철수 씨가 약속대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면은 국민의힘은 상당히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당대표를 바꾸는 것과 만약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면은 일단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손을 잡는다. 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올해 들어와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보수와 중도가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60, 현상 유지 한 40 정도, 그것도 최근 조사는 60대 35 정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이번에는 5번째 도전에 의해서 충청도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